앨리스라는 소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걷는 것에 지쳤습니다. 더위가 그녀를 졸리게 만들었다. 갑자기 그녀는 어딘가 서두르고 있는 흰 토끼를 발견했다. 소녀는 자신에게 말을 걸고 시계를 계속 바라보는 것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호기심으로 타오르는 앨리스는 토끼를 쫓아갔고 주저없이 그 구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내부에는 깊은 우물이 있었고 그 벽에는 책잔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매우 천천히 넘어져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물 바닥에서 소녀는 다리가 3개인 유리 테이블을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 작은 황금 열쇠와 일종의 병이 놓여 있습니다. 앨리스는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너무 작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녀는 작은 문을 보았다. 그것을 열고 웅장한 정원에서 신을 발견하기 위해 앨리스는 테이블에서 병을 마셔야 했습니다. 몇 모금을 한 후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너무 빨리 줄어들어 테이블에서 열쇠를 가져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바닥에서 마술 파이를 보았습니다. 앨리스는 한 입 먹자마자 빠르게 위쪽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너무 자랐기 때문에 다시는 소중한 문을 통과할 수 없었다. 앨리스는 너무 많이 울기 시작하여 그녀 근처에 거대한 웅덩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흰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그에게 전화를 했지만 서둘러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렸습니다. 앨리스는 그들을 집어들고 그녀가 어떻게 줄어들기 시작했는지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술펜이었다. 앨리스는 자신의 눈물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해변에 던져졌을 때 소녀는 다시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앨리스를 하녀와 혼동하고 즉시 새 장갑과 펜을 사러 집에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녀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달렸다. 토끼의 집에서 그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병에 담긴 액체를 마셨다. 이로 인해 앨리스는 엄청난 비율로 성장하여 집 전체를 빠르게 채웠습니다. 그녀는 파이 덕분에 수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치수를 되찾은 소녀는 달아났습니다. 곧 그녀는 커다란 파란 애벌레가 앉아있는 거대한 버섯을 보았습니다. 앨리스는 키의 지속적인 변화에 대해 그녀에게 불평했습니다. 애벌레는 소녀에게 버섯 한 조각을 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앨리스는 조금 먹었고 마침내 정상 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되었습니다. 갑자기 앨리스는 집을 보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소녀는 부엌에 있었고 그녀는 그녀의 팔에 오는 아기를 안고 공작 부인을 보았다. 거대한 고양이가 바닥에 앉아 귀에서 귀까지 웃고 있었다. 공작 부인은 앨리스에게 채셔 고양이이기 때문에 웃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고양이가 사라지고 아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작 부인은 아이를 앨리스에게 주었고 그녀는 여왕에게 갔다. 소녀는 자신이 아이가 아니라 진짜 작은 돼지를 안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고양이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앨리스에게 3월 토끼를 찾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고 그의 미소만이 공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길을 찾다. 곧 그녀는 3월 토끼의 집을 보았습니다. 앨리스는 티파티 시작 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테이블은 거대했지만 3월 토끼, 매드해터, 마우스 소냐만이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테이블에 앉게 하지 않고 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앨리스는 타임을 죽인 것에 대한 처벌로 끊임없이 차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끼와 모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소녀를 조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 물의 함을 참을 수 없는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서 떠났다. 곧 앨리스는 멋진 정원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카드 놀이처럼 보이는 정원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흰 장미를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소녀는 이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여왕이 빨간 장미를 사랑하고 흰색 장미만 자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왕은 사소한 일로 하인을 처형했습니다. 정원사들은 그녀가 지금 쿠키를 훔친 하인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앨리스는 관심이 많았고 법정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어치 헤어와 매드해터가 증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끝났을 때 여왕은 갑자기 앨리스를 불러서 질문했습니다.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하고 하인을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왕은 화가 나서 소녀를 붙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앨리스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그 소녀는 이것이 단지 카드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법이 사라졌습니다. 앨리스는 흰 토끼를 처음 본 곳과 같은 공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익숙한 풍경이 있었고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꿈이었습니다. 앨리스를 생각했습니다. 작은 생쥐가 한 숲에 살았습니다. 그는 매우 비겁했고 바람의 소음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숲의 모든 동물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쥐는 그의 모든 의지를 주먹으로 모아 정글의 왕에게 갔다. 사자는 방금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늘에서 조용히 졸고 있었고 큰 소리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쥐가 그에게 다가가 꼬리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작은 생쥐는 무서워했지만 눈치채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사자 뒤쪽으로 올라갔고 중요한 표정으로 친구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는 마우스를 땅에 던지고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린다. 다른 모든 동물들은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사자가 쥐를 삼키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사자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모든 의지를 주먹에 모아 쥐는 정글의 왕에게 그를 날개 아래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여 더 이상 누구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가 숲에서 가장 비겁한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그의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사자는 조용히 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쥐가 크고 강한 사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웃었다. 그리고 큰 포효와 함께 건방진 남자를 쫓아갔다. 쥐는 사자가 그를 먹지 않아서 즉시 도망쳤습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이 그를 뒤쫓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자는 배가 고파서 사냥을 갔다. 그러나 그는 사냥꾼들이 놓은 함정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것에 빠졌습니다. 짐승의 왕은 사냥 그물에 걸려 공중에 매달렸다. 그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것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사자는 정글의 왕이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냥꾼들은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사자를 보았지만 아무도 감히 그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운명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연히 같은 작은 쥐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물에 걸린 짐승의 왕을 본 그는 그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쥐는 사자의 긴 꼬리 위로 올라갔고 그물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동물 무리가 함정 근처에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갑자기 먼 곳에서 사냥꾼들의 외침이 들렸다. 동물들은 무서워서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쥐는 계속해서 그물을 갉아 먹었습니다. 결국 그물이 끊어졌고 사자는 그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쥐는 등을 대고 달아났다. 사자가 동굴에 도착했을 때 그는 쥐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작은 동물을 과소평가하여 아무 쓸모가 없다고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쥐가 짐승의 왕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사자는 그를 날개 아래로 데려갑니다. 모든 동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며 웃으며 용감한 쥐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사자와 쥐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숲은 영원히 평화로워졌습니다.